안녕하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파벨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또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맞이해서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스필버그의 이 작품 파벨만스는 사실은 보기 전부터 무척이나 기대가 컸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제 기대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작품이어서 어떤 경이로운 감동 같은 것을 안게 되었고요. 올 최고의 작품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스티븐 스필버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은 좀 사족과도 같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감독이기 때문인데 사실은 영화 역사상 뭐라고 할까요? 지금의 시스템을 만든 감독이기도 하고 우리가 블록버스터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실제로 블록버스터라는 그런 용어를 탄생하게 만든 최초 영화가 바로 1975년작 조스입니다. 이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은 E.T.라든지 주라기 공원이라든지 우주전쟁, 또 제가 특히 좋아하는 AI 같은 작품, 수많은 어떤 걸작들이 있을 텐데요. 그 뒤에 또 이 파벨만스가 제 개인적으로는 E.T. 그리고 또 AI와 함께 스필버그의 가장 뛰어난 영화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필버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창작자, 영화뿐만 아니라 소설을 쓰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모든 창작자는 일평생 자기가 꼭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씩 품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스필버그는 영화를 만들기 60여 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마침내 꺼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파벨만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에게도 가장 편하기도 하고 일생의 친구이기도 하면서 무엇보다도 든든한 영화적 동지들이라고 하겠죠. 그런 스태프들과 함께 이 영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영화를 촬영한 사람은 벌써 쉰들러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30여 년간 스필버그 영화들을 찍어오고 있는 현존한 최고의 촬영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야누스 카민스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은 토니 커시너인데요. 토니 커시너는 미넨부터 시작해서 링컨 같은 작품, 또 바로 직전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까지 최근 들어서 집중적으로 함께 작업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죠. 시나리오랑 관련해서 더 흥미롭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스티븐 스필버그가 각본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스필버그는 사실은 창작력도 굉장히 왕성한 사람이고 수많은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인데 모든 감독들이 각본을 직접 쓰는 것은 아니죠. 스필버그가 가장 최근에 각본을 썼던 작품은 AI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여 년 전에 각본을 쓰고 지금까지 각본을 쓰지 않았고요. 근데 이 파벨만스는 토니 커시너와 함께 두 사람이 각본을 집중적으로 썼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이 이야기에 대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갖고 있는 본인만의 애정과 또 반드시 본인이 해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그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지기도 하고요. 현존하는 최고의 영화 음악가 중에 한 명이겠죠. 존 윌리엄스의 음악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영화에서 존 윌리엄스가 작곡을 했던 음악들도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활용하기도 했었던 영화에서 수도 없이 변주가 되는 바흐의 아다지오라는 곡이 있습니다. 원래도 유명한 곡이지만 앞으로는 바흐의 아다지오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 자연스럽게 이 영화 속의 어떤 장면들을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와 함께해서 우리가 처음 보게 된 그런 신인 배우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스티븐 스필버그가 자기의 이런 자전적인 영화 속에서 어린 시절에 자기 스스로를 어떤 배우에게 맡길 것인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요. 가브리엘 라벨이 바로 어린 시절에 스티븐 스필버그 역을 맡아서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훌륭한 연기를 보여줍니다. 이 신인 배우가 저한테 무척이나 놀랍게 보였던 것은 그때 시절의 스필버그의 핵심을 호기심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호기심이 없는 창작자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호기심이 없는 창작자라는 것은 말하자면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것처럼 모순이 형용에 가깝다고 생각할 정도인데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 영화 속에서 겪는 수많은 비극들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당하는 어떤 절망 같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의 어린 스필버그의 핵심은 창작자로서의 불타는 호기심 그 자체입니다. 이것을 이 신인 배우가 무척이나 흥미롭게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아카데미에서도 집중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미셸 윌리엄스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곡 중에 나타났던 두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가가 너무 중요할 텐데 미셸 윌리엄스는 그야말로 가둘 수 없는데 갇혀있는 사람처럼 영화에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굉장히 자유롭고 분방한 사람이고 예술가적인 기질을 타고나고 있고 영화에서 보면 어떤 토네이도가 마을을 휩쓰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토네이도를 보면 무서워서 집에 창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아빠한테 맡기고 나머지 아이들을 차 뒤에 태운 다음에 토네이도를 더 가까이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는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까지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해져서 못 가고 그때 어떤 말을 나지막하게 하는 유명한 굉장히 이 영화를 대표하는 장면이 있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미치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연기해낸 미셸 윌리엄스가 어디에 토대해서 연기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 엄마는 토네이도 앞에서
공포를 느끼기도 하지만 더 다가가서 그것을 보고 싶어 할 정도의 강렬한 충동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토네이도 장면은 사실상 이 배우의 연기와 이 캐릭터의 어떤 핵심을 보여주는 굉장히 은유적인 장면처럼 저에게는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또 한 명의 사람은 폴 다노입니다. 아버지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은 폴 다노는 어떤 영화에 나와도 아무리 짧게 나와도 이 배우가 도드라져 보이는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더 배트맨 같은 영화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There Will Be Blood 같은 영화에 나온 폴 다노의 강렬한 연기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영화에서 스티븐 스필버그의 아버지 역을 맡아서 폴 다노는 평상시랑 완전히 다르게 연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영화 속에서 미치라는 엄마 역을 맡았던 미셸 윌리엄스가 굉장히 도드라진 그런 화려한 연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폴 다노는 이 영화의 환경 자체이고 세계 자체인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개성을 드러내기보다는 이 영화 속에서 뭐라고 할까, 이 모든 것을 품고 어떻게 생각하면 견디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흥미롭게 하고 있다. 이렇게 배우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